가까운 사례에서 반드시 있을 거예요. 주변에. 형제들끼리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요. 드라마에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다 보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변해요. 인간관계 아니더라도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음주가무를 하면서 그러한 자리에서 일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도모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아예 다른 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술 먹어야지 사회생활 할 수 있다, 뭐 흡연을 해야지 그들만의 또 그 이야기가 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도 있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친구 사이라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확연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음주가무를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뭔가 판단력이 옳게 있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맑은 정신일 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뭔가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감언이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 저는 이제 고객들하고 웬만해서는 그냥 술자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친한 고객들이나 저녁에 밥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티타임 정도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저녁에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먹지 않아요. 정말 친한 고객 제외하고는. 오히려 조금 건설적인 이야기는 몸도 마음도 좀 건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면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아웃풋이 있는 거지, 뭔가 술자리나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일적인 것 같이 도모하고 의논한다? 좋은 결과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기도 하고 티타임 하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올곧지 않나라는 게, 그래서 그건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이 클라이언트하고 너무 가까우면 정말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세일즈를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고객한테도 도움이 돼요. 좋으니까 뭐 가까워져서 뭐 형동생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그게 정말 옳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울 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 정작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흘러가면 오히려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판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일즈를 한다는 건 원래 모든 업이 다 세일즈잖아요. 변호사든 세무사든 모든 업이 다 영업인데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관계에서 파생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영업을 시작을 할 때 서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윤관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그게 조금 희석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오히려 일이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가장 건설적인 관계는, 저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계속 안부를 묻고 일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나누고, 그리고 뭐 시장 시황은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어떠한 일들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는 이를 같이 도와주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뭐 저녁도 먹기도 하고. 그나마 막 친구 먹고 싶다 이런 정도의 사람을 만약에 그 정도 관계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렇게 느꼈던 사람도 있나요? 아니, 있죠. 있죠. 근데 적당한 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지만 영상 보시는 많은 세일즈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걸요? 적당한 선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죠. 그럼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친해져 버리면. 그런 관계까지 가는 거는 올곧지 않죠. 정말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수준에서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다, 좀 진정성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거지,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주는 만큼 내가 더 많이 줘야지만 건강한 관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경험할 때 이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게 사람마다 좀, 사람마다 좀 타입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 제 경험상. 그거를 여쭤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진짜 피하거나 손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빨리 끊어내야 한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끊어내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부정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떠한 화두를 던졌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될 텐데? 그거 안 될걸? 걔는 뭐가 있겠지, 걔는 뭔가 배경이 있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만히서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거랑 이제 자기 주관이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그거는 좀 깊이 하기보다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둘만의 대화에서 자기 가치관을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증을 또 어떤 저명한 사람이 그랬대, 자기 가치관이 없이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좀 깊이가 없어서 꺼려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 연예인분이나 누구누구 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대. 우리가 그러한 그 아젠다가 있다고 하면 내용이,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열심히 부동산을 알아봐서 그 중에서 저걸 선택했구나, 저걸 왜 선택했지? 이렇게 좀 생각을 풀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 공연 한번 뛰면 돈이 이렇게나 많이 벌었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진 않잖아요. 모든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은 다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뭔가 답을 정해버리면 리밋을 긋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한테도.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네, 부정적인 유형. 부정적인 유형하고 좀 비슷한 연계되는 건데, 그거가 사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사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나 시행착오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확신이 생기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는 건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뭔가 뚜렷한 어떠한 성과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좀 휩쓸려서 판단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가까이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유형 중에 하나죠. 조금 더 나아가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였어요. 자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 얘기를 마치 자기 자랑처럼 얘기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유형들 있죠. 맞아. 풋살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 이번 뭐 헬스장 3개나 차렸어. 속으로 이제 그걸 왜 너가 자랑스러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그 유형을 정확히 아는데,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타인에 의해서 자존감을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 결과물이나 내세울 게 크게 없고 자존감이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나의 지인 혹은 타인을 이용해서 자존감을 좀 채우는 그런 유형들도 있죠. 그거는 약간 맞아. 손절한다, 피한다 이건 아니지만 좀 뭔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거기서 사실 뭔가 이제 느껴야 되잖아요. 아차 싶어야 되잖아요. 아차 싶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좀 저는 약간 뭔가 뒷배가 있지. 뭔가 운대가 맞았나. 저도 좀 고쳐야 되는 그런 거긴 하죠.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먼저 주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이윤을 계속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가까운 사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되게 어떻게든 뭔가 자기가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더 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기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 사러 갈 때도, 어떠한 재화를 사러 갈 때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걸 담당하고 있는 이 세일즈 하시는 분이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고 있다는 어떠한 그런 감정이 조금 들 때, 가격이 설사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거기에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닌 숫자로만 생각을 하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되게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반드시 있을 거예요, 주변에. 저도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있죠. 근데 거의 연락 안 해요. 딱 필요할 때만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다 보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변해요. 얘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정말 많이 별로 안 좋아하죠.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가족 관계에서 상속을 받아서 물건지를 매각하려고 했을 때 단 하나도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어떻게든 이유는 더 챙기려고 하는 그 가족 중에 어떠한 일 하나가 있으면 항상 분쟁이 생겨요, 이 돈 때문에. 그런 여러 상속 관계 중에서도,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그러한 한 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가기도 하고 나머지 나머지 공유권자들이 손해를 보고 팔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윤을 더 챙겨주기 위해서 하나 때문에. 예, 그러한 경우도 있고 아예 서로 척을 져가지고 형제들끼리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요. 드라마에서나 너무 많아요. 진짜? 예, 너무 많아요. 거의 상속 물건지 중에서 한 열에 한 4-5건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손해를 안 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좋지 못하다. 뭔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